자, 이 전번 시간에 계속해서 부담적 행정행위. 부담적 행정행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상대방에게 침해를 주는, 그렇죠, 침입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즉 국민의 기득의 권리, 이익을 거부 침해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 이것을 우리는 부담적 행정행위 이렇게 부르고, 바로 이 부담적 행정행위는 특히 법률 유보의 원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부담적 행정행위는 어떠한 특징을 지니고 있냐면 취소 또는 철회가 자유롭다. 즉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는 이것이 수익적 행정행위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담적 행정행위 취소 또는 철회는 비교적 자유롭게 인정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022페이지를 보시면 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권리 또는 이익을 수여하는 행정행위, 바로 이것을 우리는 수익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권리 이익과 상관이 없는 행정행위, 이것을 우리는 수익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적 행정행위 경우에는 취소 또는 처리하는 것이 부담적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처리하는 것보다 자유롭게 행해질 수 있을까, 아니면 자유롭지 못할까?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26페이지를 보시면 법률유보의 적용 문제. 과거에는 법률유보의 원칙, 이렇게 말하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즉 침해 유보설, 바로 이러한 입장을 취했었는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데 중요사항에 해당되는 것, 즉 중요사항 유보설 등등이 있었지만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또는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경우, 즉 수익적 행정행위 분야까지도 바로 이러한 법률 유보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고, 또 수익적 행정행위 분야까지 그 적용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이 행정법의 신경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7페이지를 보시면 복효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복효적 행정행위는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는 한편으로 나한테 이익이 되지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손해도 되는 것, 이러한 것을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복효적 행정행위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는 어떠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에게는 이익을 주지만은 그 제3자에게는 그로 인해서 손해를 받는 그러한 경우, 이것을 우리는 복효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자, 복효적 행정행위는 한 사람에게는 이익을 부여하지만은 동시에 다른 한 사람 이상에게 불이익을 주는 벨라스텟, 즉 불이익을 주는 복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정행위, 이것을 우리는 복효적 행정행위 또는 경우에 따라서 제3자효 행정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건축허가를 내줬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에게는 이익이 되지만은 그 건축허가라고 하는 행정행위로 인해서 그 이웃 주민들에게는 이것이 피해가 있을 수가 있다면은, 만약에 환경권을 침해당했다 또는 조망권을 침해당했다 또는 일조권을 침해당했다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러한 경우는 소위 말해서 복효적 행정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복효적 행정행위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는 제3자의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전 29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복회적 행정행위와 제3자 취소쟁송의 문제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 제3자 취소쟁송의 구조를 보면은 청구권자는 인근 주민이 청구권자가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때 어떠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하라라고 하는 그 취소심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은 법원에 취소소송, 즉 취소심판을 제기하는, 즉 행정심판이라고 하는 취소심판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즉 취소소송이라고 하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권리구제를 받거나, 아니면은 환경오염을 야기하고 있는 그 배출사업자를 피고로 해서, 즉 피청구인으로 해서 사법적, 즉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복회적 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 취소쟁송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청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이 있고, 행정청이 있단 말이지. 행정청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자가 있다. 이 사업자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청에서 행정행위, 행정처분을 내리는데, 이것이 복회적 행정행위였단 말이지. 이 사업자에게는 이익이 됐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주민이 제3자 입장에서 바로 이 사업자에 대해서 내주었던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하는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이지.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취소심판이라고 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취소소송이라고 하는 안페시통스클라게, 즉 취소소송이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의 소송 유형은 주민이 제3자 입장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제3자 취소쟁송 이렇게 부르고, 바로 이러한 제3자 취소쟁송은 복회적 행정행위의 경우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바로 이 사업자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이 주민들이 환경권의 침해를 받았다, 일조권의 침해를 받았다, 조망권의 침해를 받았다,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한성대학교 탐구관을 지을 때도 말이지, 탐구관 건축허가가 내리니까 바로 그 근처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이 이제 문제를 삼은 거야. 한성대학교에 건축허가를 내줌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환경권을 침해당했습니다. 일조권을 침해당했습니다. 또 사생활의 비밀, 또 사생활의 자유, 바로 이러한 것 등이 침해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탐구관 그 유리창문을 보면은 한 절반 정도는 알루미늄 판으로 다 가려버렸지. 바로 가려버린 이유가 바로 이웃 주민들이 항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밖에 내다본단 말이지. 아래 그 주민들 뭐 하고 있지? 내려다볼 수가 있는 것이겠지. 그래서 사생활의 비밀, 또 사생활의 자유, 이것을 침해당한다. 이러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 탐구관 주위에 있는 집들은 우리 한성대학교에서 구입을 했어. 그러지 아니한 경우는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환경권을 침해당했다, 조망권을 침해당했다, 특히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받는다. 즉 제3자 입장에서 주민이 한성대학교에 대해서 내려준 건축허가를 취소하라 라고 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이러한 성격, 이것을 우리는 복회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소위 말해서 당사자에게는 이익을 주지만은 제3자에게는 손해를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제3자효 행정행위다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행정행위 종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1043페이지를 보시면은 명령적 행정행위가 있는데, 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명령적 행정행위란 뭐냐? 1043페이지를 보시면은, 자, 명령적 행정행위는 국민 개개인에게 특정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는 의무를 해제해서, 즉 자유를 회복시켜 준단 말이죠. 허가한다. 그렇죠? 허가는 상대적 금지 해제야. 즉 상대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것을 해제해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행정행위의 허가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말이죠. 바로 이러한 것 등이 명령적 행정행위의 특징이다, 또 정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여러분들이 1044페이지를 보시면은 하명, 이것은 일본식 표현이야. 그렇죠? 아래 것들에게 명령한다는 말이지, 말 그대로 한자를 번역하면은, 그래서 이 표현이 민주적인 표현은 아니야. 그래서 교수님이 고민을 많이 해봤어. 이 하명이라는 표현 대신에 다른 말로 좀 민주적인 표현이 없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명령 외에는 또 없는 거야. 독일의 베펠, 또 명령이라고 탈 수밖에 없겠어. 예를 들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는 것이지, 무허가 건물 좀 철거해 주시겠습니까? 부탁합니다, 제발, 그러겠어? 그러진 않겠지. 그래서 바로 이런 명령 행위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명에는, 즉 명령에는 자귀하명, 그 다음에 부자기 하명, 급부하명, 수인하명, 자귀, 부자기, 수인, 급부, 이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만 하라, 뭐가 건물을 철거하라, 부모님께 효도하라, 바로 이것이 자귀 명령이에요. 부자기 명령은 뭐만 하지 마라, 그렇죠? 도로 통행을 금지하라. 내가 독일에 있을 때 어떤 학생이 탁 손을 이렇게 하더니 나한테 카인의 팔시 베베궁 그러는 거야. 카인의 팔시 베베궁, 이것은 야 움직이지 마라 이 말이야. 여러분들 움직이지 마, 이것은 뭐지? 움직이면 쏜다는 말이지. 바로 이것은 부자기 명령이야. 자기 명령은 뭐뭐 하라, 부자기 명령은 뭐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급부는 뭐뭇을 납부하라. 예를 들어서 조세 부과 처분을 내리는 것. 그 다음에 수인은 행정상 강제 집행. 행정상 강제 집행을 하면은 이것이 적법한 행정상 강제 집행이라면은 그것을 수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대항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되지?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수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 바로 이 하명에는 자기, 부자기, 수인, 급부, 바로 이러한 것 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에얼라우브니스, 허가. 저 허가는 1048페이지를 보시면은 법령에 의해서 일반적이고 상대적 금지, 그렇기 때문에 부자기 의무, 즉 뭐뭐 하지 마라.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의료업을 할 수 없다.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은 약사업을 할 수 없다.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없다. 즉 부자기 의무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서 적법하게, 즉 적법 요건으로서 적법하게 일정한 사실행위 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 이것을 우리는 허가, 이렇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떠한 사실행위들을 하든 어떠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 예를 들면 건축 허가, 영업 허가, 운전면허, 그 다음에 주류 판매업 면허, 그 다음에 기부금 모집 허가, 바로 이러한 것 등이 대표적인 바로 이러한 허가에 해당된다. 즉 상대적 금지 해제, 이것을 통해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고
이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줌으로 인해서 어떠한 사실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허가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허가는 예를 들어서 자, 영업의 자유, 허가를 내준다라고 할 때 사업 경영의 권리를 설정해주는 형성적 행위가 아니고, 만약에 사업 경영의 권리를 설정해주는 형성적 행위라면 이것은 권리 설권 행위로서 특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면세점 특허, 공기업 특허. 그런데 이 허가는 경찰 금지 해제에 불과하는 것이요, 허가의 효과는 영업의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것에 불과하다. 즉 상대적 금지 해제를 통해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그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바로 허가,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명, 그 다음에 두 번째 허가. 세 번째로서는 뭐가 있냐면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명령적 행위의 세 번째로서는 여러분들이 우선 이 1066페이지를 보시면은 조금 전에 말한 바와 같이 허가를 내준다. 이것은 상대적 금지 해제를 통해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허가, 이렇게 설명하려는데, 그렇다면은 특허와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우리가 허가와 특허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는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주는 명령적 행정행위고, 또 허가는 보통 출원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쌍방행위가 아닌 쌍방적 행정행위란 말이지. 신청을 하고 그 신청에 따른 허가, 신청도 단독행위요, 허가도 단독행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만은 특허는 새로운 법률상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즉 설권행위로서 형성적 행정행위이고 권리로서 이익을 부여하는 행정행위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허가와 특허를 구별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행정행위 허가를 논하라. 그러면 반드시 허가에 대한 정의를 적어줄 필요가 있지만은 이 허가는 특허한 점에서 특허와는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이것을 반드시 써줄 필요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1068페이지를 보시면은 허가는 또 인가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특허, 인가, 계리, 그때의 인가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 또 인가를 받아야 될 것을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 이때에는 어떠한 법률 효과의 차이가 있을까? 이것은 좀 이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어떠한 행정행위를 했으면, 어떠한 행위를 했으면 그 행위 자체는 무효가 되지 않고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인가의 경우는 인가를 받지 않고, 즉 무인가 행위인 경우에는 이것이 무효 사유가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한, 즉 무허가 행위는 하나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무인가 행위는 당초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허가, 그 다음에 인가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면제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1080페이지를 보시면은 법령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부과되어 있는 자기 의무, 뭐 하라, 급부 의무, 납부하라, 수인 의무, 강제 집행을 체발하라, 예방 주사를 맞아라, 즉 이러한 것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해제해서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면제는 자기, 급부, 수인 의무를 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면제는 명령적 행정행위의 일종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면제 주니까 이익을 받는 것이지. 병역 면제, 납세 면제, 바로 이러한 면제는 일반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국립대학생의
수업료 면제, 또 병역 면제, 그렇죠. 또 예를 들어서 공기업상의 시설 면제, 바로 이러한 것 등등, 이것이 소위 말하는 행정행위의 명령적 행정행위로서의 면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81페이지를 보시면 형성적 행정행위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이 형성적 행정행위는 행정 주체가 직접 상대방을 위해서 특정한 권리 능력, 즉 권리 능력이라든지 행위 능력 또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 기타의 법률상의 힘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행정행위, 이것을 우리는 형성적 행위, 특히 이것을 우리는 특허 이렇게 부르고, 또 제3자를 위해서 어떠한 제3자가 행한 행위의 효력을 보충해주는, 또 보충행위로 인해서 그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인가, 그렇기 때문에 특허, 그 다음에 인가, 즉 보충행위로서의 인가. 세 번째, 제3자를 대신해서 행하는 공법상 대리, 특허, 인가, 대리, 바로 이것을 우리는 형성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1081페이지, 직접 상대방을 위해서 권리,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발생, 변경, 소멸시켜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특허.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것이 바로 면세점, 그렇죠. 면세점에 대해서 롯데백화점에 대해서 면세점 특허를 내준다. 또 무슨 백화점에 대해서 면세점 특허를 내준다. 이것이 바로 특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또 인간은 타자의 행위의 효력을 보충 또는 완성시켜주는 것. 우리 한성대학교에서 행정학과를 설립해야 되겠다. 법학과를 우리가 설치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교육부에서 인가를 해준단 말이지. 이것은 타자를 뭡니까? 대신해서, 또는 타자의 행위의 효력을 보충 또는 완성하는 행위로서 인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허, 인가, 대리, 바로 이것을 우리는 형성적 행정행위다. 즉 발생, 어떠한 권리 또는 이익의 발생, 변경, 소멸시켜주는 행정행위, 이것을 우리는 형성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1082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협의 특허, 이것은 특정인을 위해서 특정한 권리를 설정해 주는 것. 특허는 학문상의 용어이다. 실제로는 우리가 특허라는 말 외에 면허 또는 인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인허가, 광업허가, 업면허, 통행료 징수권의 특허, 공물사용권의 특허, 그 다음에 토지수용의 특허, 즉 토지수용권의 특허, 토지 수용을 민간인도 할 수 있죠, 강제로. 바로 이런 경우도 하나의 특허에 해당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87페이지를 보시면 인간은 타자를 위한 행위로서 법률 효과를 완성시켜주는 보충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의를 보시면, 자, 인간은 행정 주체가 다른 법률관계의 당사자, 즉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동의, 승인의 형식으로 보충을 해주고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정 주체의 행정행위이고, 또 법률의 규정에 의한 기속 재량행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영리법인 설립, 인가, 바로 이러한 것 등등. 이것은 일반적으로 인허, 예를 들어서 인가, 허가 또는 승인, 이러한 표현을 또 쓰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가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학문상의 개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088페이지를 보시면 이러한 인가는 허가와 어떠한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 자, 허가는 여러분들이 쭉 보는 바와 같이 사실로서의 행위가 적법하게 행해지기 위한
적법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고, 인간은 법률적 행위가 효력을 적법하게 발생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전자의 경우는, 즉 허가는 적법 요건이고 인간은 효력 발생 요건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않고 했을 때는 이것은 적법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하고, 다만 이것은 강제 집행 또는 처벌 문제가 발생된단 말이지. 무허가. 그렇죠. 그 다음에 인가를 받아야 할 것을 인가를 받지 아니했을 때 이것은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즉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되어 버리지 않는 무효에 해당되는 말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어떠한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갖고 왔다. 이것은 인가를 받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애초부터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무효의, 즉 그 학사학위는, 그 박사학위는 무효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인가를 받지 않은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을 때는 이것은 뭐야? 다시 말해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것이다.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했을 때 이것은 그 자체는 하나의 적법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효할 따르면 유효하고, 다만 이것이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느냐 그 문제이기 때문에 강제 집행 또는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무허가 건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은 강제로 철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무허가 음식점에서, 예를 들어서 요새는 이제 음식점도 신고를 하지만은 과거에는 음식점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 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판매했을 때 이때는 뭡니까? 그 판매 행위 그 자체는 유효하고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무허가 음식점이기 때문에 그 영업행위는 무효이다. 돈을 지급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말이죠. 다만 처벌의 대상이 될 따름이다. 왜? 적법 요건. 즉 적법하냐 적법하지 않느냐 이 문제일 따름이지. 인간은 유효 요건, 유효 무효를 따지기 때문에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 무효,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이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따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허가와 인가에 대해서는 이러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097페이지를 보시면 공법상 대리, 이것은 우리가 타자를 위한 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즉 특허, 인가, 대리, 이것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중에서 소위 말하는 형성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내용의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공법상 대리는 타인이 행할 행위를 행정청이 대리해서 행한 경우에 그 타인이 스스로 행한 것과 동일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예를 들어서 행해병자. 그렇죠? 행해병자는 뭐냐면은 그 노숙자들이 길거리에서 죽어버린 거야. 말하자면은 행해병자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유류품을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지.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로 이러한 것 등. 이것도 하나의 대리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 죽고 없는 사람, 즉 사자의 유류품 처분. 그렇죠? 또 체납 처분 절차에 따라서 행하는 압류재산의 공매 처분. 여러분들 내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38 무슨 뭐 세금 추적단이 있더라고.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이 세금을 떼먹고 돈 안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38 무슨 뭐 세금 무슨 추적단 그게 있지. 텔레 보니까 나오더라고. 왜 38 이렇게 그 흉으로 붙이고 있지? 38 세금 납세 추적 그 단이 있단 말이에요. 정확한 이름을 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왜 38일까? 바로 이것은 뭐냐면 우리 헌법 제38조에 모든 국민은 납세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지 않고 세금을 떼어먹으면은 강제로 세금을 징수하러 돌아다닌단 말이지. 그 사람들을 우리가 38 무슨 세금 추적단 이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뉴스에 나온 거 보니까 엄청난 부자인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강제로 이제 강제 집행 문을 따고 들어간 것이지. 딱 들어가 보니까 외제차가 3대나 들어가 있어. 집안에. 그리고 명품백들이 질비하고. 그런데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명단을 공표하는 것, 이것은 위헌이 아니라고 그랬지. 사생활의 비밀,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헌법재판소 판례도 있습니다. 세금 안 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전두환, 그렇죠? 또 옛날 그 김우중이라는 사람도 있어. 대우그룹 회장했던 김우중,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라고 해서 명단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1098페이지를 보시면은 인가, 허가, 특허, 명령의 차이. 인가는 보충 행위다. 즉 당사자의 법률적 행위를 보충해서 동의를 하거나 승인을 한단 말이죠. 한성대학교에서 법학과를 만든다, 행정학과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교육부에서 승인을 해준단 말이지. 이것이 바로 인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인가를 받지 않고 한성대학교에서 행정학과를 만들어서 법학과를 만들어서 법학사를 배출하고 행정학사를 배출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돼? 무효가 되고 마는 것이다. 유효 여건이기 때문에. 유효 요건. 그 다음에 허가는 절대적 금지는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않고 상대적 금지가 허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상대적 금지, 예를 들어서 행정행위 허가라고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일정한 행위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을 경우, 특정한 경우에 이를 해제해서 적법하게, 즉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서, 나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는데요, 그렇다면 바로 이 자연적 자유를 회복시켜서 운전면허를 허가해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금지에 해당되는 것은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개발 제한 구역에 대해서는, 또는 개발 제한 구역에 있어서는 건축 허가를 내줄 수 없는데, 만약에 개발 제한 구역에 건축 허가를 내준다면 이것은 절대적 금지, 이것을 해제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은 하더라도 무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특허는 1098페이지 특정인에 대해서 새로운 권리 또는 능력 또는 포괄적 법률관계를 수립해주는 행정행위다. 이것을 다른 말로 설권, 즉 권리를 부여해주는 설권행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1100페이지를 보시면 절대적 금지사항은 허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마약업, 도박업, 매춘업, 또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피우는 것을 허가할 수 있을까? 절대적 금지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허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는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 나눈다.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뭐가 있다고 그랬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명령적 행정행위와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다. 명령적 행정행위는 뭐가 있다고 그랬지? 하명, 허가, 면제. 그 다음에 형성적 행정행위는 특허, 인가, 대리. 바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여하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 예를 들면 확인, 공증, 통지, 수리, 바로 이러한 것들과 같은, 즉 행정청의 의사표시 여하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 즉 효과 의사 이외의 정신작용, 예를 들어서 판단이면 판단, 인식이면 인식, 바로 관념 등을 통해서 어떠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지? 그러면 누가 당선되는가? 당선자 결정, 이것은 하나의 확인행위야. 그렇죠? 공증, 말 그대로 뭡니까? 이것은 하나의 인식행위인 것이죠. 확인은 판단행위, 그 다음에 통지, 수리, 바로 이런 것들이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행정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가 있느냐. 원래 행정행위가 있으면은 그 행정행위에 대해서 원래의 행정행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 어떠한 행정청에서 행정행위가
발령된다. 행정행위가 있으면은 이 원래의 행정행위가 내려지면 돼. 건축허가가 있다. 또 영업허가가 있다. 라고 하면은 영업허가, 건축허가 이것은 원래의 행정행위야. 그런데 이 행정행위에 하나의 종된 규율 또는 종된 의사표시로서 어떠한 부관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관. 자, 영업허가를 해주는데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영업허가를 한다. 기한을 두는 것. 조건.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영업허가를 내준다.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 하에서 건축허가를 내준다. 조건. 그 다음에 기한. 부담을 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을 지어서 기부채납하라. 기부하고 채납하라. 또 경로당을 지어서 갖다 바쳐라. 또 심지어는 어린이 도서관까지 지어서 기부 채납하라. 요새는 막 그 어린이들 키우는 게 문제가 되니까 어린이집까지 지어서 기부 채납하라. 이러한 아웃플락에 부담을 주는 것. 그러니까 원래의 행정행위, 이 행정행위에 따른 종된 의사표시로서 부관이 붙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조건, 기한, 부담. 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철회를 하겠다. 철회권을 유보해두는 경우. 또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 여러분들 개인 택시 한번 타봐. 개인 택시 타면은 한번 항상 물어보세요. 매일 영업하세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틀 일하고 하루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야. 야간에만 개설할 것을 조건으로 한 어떠한 야시장 개설. 이것도 하나의 법률 효과의 일부 배제에 해당되는 것이란 말이지. 즉 원래 행정행위가 있으면은 그 행정행위에 따른 종된 규율 내지는 종된 의사표시로서 조건을 붙이는 경우, 기한을 두는 경우, 그 다음에 부담을 주는 경우, 그 다음에 법률 효과를 일부 배제시키는 경우, 격일제로 뭐 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철회권을 유보해두는 경우, 이러한 것 등을 우리는 행정행위 부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행정행위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행정행위 부관을 붙일 수 있어? 아니면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행정행위 부관을 붙일 수가 있을까? 부관을 붙일 수 있는 행정행위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아니면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부관을 붙일 수가 있어. 뭘까?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부관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지. 왜?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의사표시 여하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건 하에서 등록금을 면제한다. 이러한 조건을 둘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죠? 즉 행정청의 의사표시 여하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만 부관을 붙일 수가 있는 것이지. 즉 법규가 정한 바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경우에는 행정청에서 뭘 붙일 수가 없어? 부관을 붙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로서, 즉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로서 이것이 항상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행정행위 부관을 붙일 때 부당결부 금지 원칙,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로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을 논하라. 이것이 아주 좋은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는 테마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가 있고, 또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가 없고, 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재량권이 인정되지만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재량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발생되는 것이 바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확인, 이것은 자 특정한 법률 사실 또는 법률 관계에 대해서 의문이 있는 경우에, 의문이 있어야 돼. 공적으로 전부 또는 정부를 판단하는 행정행위로서 판단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기존의 사실 또는 법률 관계를 유권적으로 확정하는 것. 예를 들어서 당선자 결정, 합격자 결정, 그 다음에 발명 특허, 이것도 하나의 확인이야. 그 다음에 당선인의 결정, 장애 등급 결정, 국가유공자 등록 결정, 국가시험 합격자 결정, 민주화 운동 관련자 결정. 바로 이러한 것 등이 소위 말하는 확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확인. 이것은 하나의 판단 작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은 판단하는 것이고 하나의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즉 명령적 행정행위로서의 형성적 행위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새로운 법률 관계를 형성하지 않는 하나의 판단 작용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1163페이지를 보시면은 당선인의 결정, 국가시험 합격자의 결정, 바로 이런 것 등등, 이것이 확인 행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105페이지를 보시면은 배우어쿤둥, 공증. 공증은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은, 자, 진위가 확정적인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전부를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행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의 판단의 표시도 아니고 단순한 인식 행위이다. 이렇게, 즉 인식의 표시 행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공증의 종류로서는 등기를 한다, 부동산 등기를 한다, 바로 이러한 것 등등, 이것이 소위 말하는 하나의 공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또 공증을 받는 것, 우리가 변호사 사무실 가가지고 공증 이런 것 등을 받는 경우도 있죠. 바로 이런 것 등,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공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이것은 판단도 아닌 인식, 그대로 말 그대로 원본이 있고 복사본이 있으면 원본과 복사본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공증해 준단 말이지. 이것은 하나의 판단 작용도 아니고 판단이 개입할 여지도 없고 단순한 인식 작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공증의 법적 효과로서는 공적 증거력이 발생되고 진실 추정력이 있기 때문에 반증이 있으면 그것이 번복돼 버릴 수가 있습니다. 진실 확정력, 즉 불가변력이 없기 때문에 반증이 있으면 공증행위는 얼마든지 번복될 수가 있다. 우리가 행정행위 공정력도, 공정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 추정력이 인정되는 것이지 확정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야. 즉 공정력도 반증이 있으면 프리마 파시 테오리, 즉 일견 뭡니까?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해서 당초부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무효인 경우를 제약하는 이릉 유효한 것으로서 추정을 받는 힘, 이것을 우리는 공정력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증이 있으면 이것이 뒤집어진다, 즉 번복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또 이것은 공증은 진실 추정력만 있고 불가변력, 즉 불가변경력, 일본식 표현은 불가변경력이야.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서는 불가변력,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1110페이지를 보시면 통지, 미타일룽, 그렇죠? 어떠한 특정 행위, 즉 불특정 다수인 일반인에게 또는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 또 특정한 행위의 존재, 사실 또는 특정한 사실을 알리는 행위, 일반적으로 문서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으로 요식 행위 경우가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지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의 관념의 통지로서 과연 통지가 하나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을 지니고 있느냐 또는 처분성을 지니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통지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로서의 통지인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보고,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인 경우, 그렇죠, 이때는 처분성을 부인한다.
이것이 바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즉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일정한 공무원에 있어서 당연퇴직이 되는 경우, 당연퇴직은 소위 말해서 사실행위로서의 통지에 해당하는 것일 뿐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소위 말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바로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즉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법률상 당연히 발생되는 퇴직 사유를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시키는 새로운 형성적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독립한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지 경우는 이것이 처분성이 인정되느냐 또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느냐, 이 처분성은 인정한 판례로서는 뭡니까? 대학 교수들도 이제 그 조교수, 부교수, 전교수들이 있는데 전 교수가 되기 이전에는 이제 조교수나 부교수 신분했을 때는 소위 말해서 학교로부터 재임용을 받아야 됩니다. 재임용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통지, 이 통지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느냐, 대상이 되지 않느냐, 이 통지가 하나의 행정처분이냐, 행정처분이 아니냐, 이것이 논의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이제 서울대학교에 있었던 사건인데 서울대학교 미대 교수가 이제 자기 동료 교수들을 비판하라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바로 이 소송을 제기해서 이때의 교수 재임용 탈락을 한 통지는 행정처분으로서 하나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아서 그 교수님을 구제해준 그 사건이야. 누구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는데 바로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112페이지 바로 여러분들의 대법원 판례 2004년 4월 22일 대법원 판례 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사건, 이것은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판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종전의 판례는 바로 이 교수 재임용에서 통지는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보았던 것을 바로 2004년 대법원 판례에서는 행정처분이다라고 봐서 종전의 판례를 변경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내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한성대학교 여자 교수님 남편 사건이야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만 알고 있어. 그분이 이제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을 했었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권리 구제를 받은 그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리는 여러분들이 1114페이지. 수리는 자 타인의 행정처행에 대한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서 받아들여주는 행위다. 소장의 수리, 행정심판의 수리, 원서, 신고의 수리, 바로 이러한 것 등이 소위 말하는 수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리를 만약에 거절하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리를 과연 거절할 수 있느냐, 또 수리를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허가가 되고 많은 허가와 같은 성격을 가져버리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겠죠. 바로 이러한 점에서 그것이 처분성을 인정할 것이냐 또는 처분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 바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여러분들이 1117페이지 수리 거절, 각하, 그 다음에 수리 처분성을 긍정한 판례, 그 다음에 처분성을 부정한 판례, 이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1119페이지가 나오는데 지금 행정행위 부관이 설명이 되는데 여러분들 지금 행정행위 부관 들어갈까 아니면은 우리 기분 좋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낼까? 여기까지 하고 끝낼까? 여러분 내가 관심법을 좀 쓸 줄 아는데 여러분들이 저항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조금 전에 말했지, 행정행위 부관은 조건, 기한, 부단, 법률 효과 일부 배제, 철회권의 유보 등과 같이 원래 행정행위에 붙인 하나의 종된 의사표시 또는 종된 규율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 부관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만 붙일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붙일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걸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는 행정처의 의사표시 여하에 따라서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예외가 있긴 하지만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이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가는 본래의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하나의 행정청의 종된 의사표시이다. 또는 종된 규율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